자, 그러면 2차 함수 저번에 했었던 거 못한 게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좀 우리 시간이 애매해서 내가 그냥 숙제하는 시간으로 내버렸는데, 자, 오늘 그 못한 걸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단원 얘기까지 좀 할 거야. 다음 단원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책마다 다르지만 한 3-4개의 방정식 종류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다 하진 못하고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하고 밥을 좀 먹었다가 뒷시간에 문제풀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누리 없이 6시간을 다 할 겁니다. 자, 이상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토요일날 2시간만 한다고 내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열심히 하자. 자, 알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중3 때 2차 함수 마지막 단원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저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좀 복습을 하자. 자, 중3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물론 2차 함수니까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a의 x 플러스 2a분의 b, 저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이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자, 괄호를 연관되는 숫자가 이거고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외워라고 했었던 건 이것만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중3 때 최대 최소는 2개밖에 없었어. 되게 쉬웠어요 사실은. 그래프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 스타일을 하나 그려보고 위로 블록 스타일을 하나 딱 그려봤을 때, 자, 축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자, 그때 얘는 물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것도 좀 써줄게. 그때 꼭지점의 x좌표가 곧 뭐랑 같았냐면 축의 방정식 숫자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었고, 비교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밖에 없었지. 아래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에 y좌표가 제일 작은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최소값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게 이거였잖아. 자, 외울 필요는 없었다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을 갖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 삼아 얘기하면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은 존재하고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가 무한정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 따라서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값은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죠.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 수 없다라고 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 하나를 또 얘기하면은 얘가 투개 방정식이면서 꼭지점의 x좌표라고 했죠. 그럼 그때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최소값이었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렀어? 꼭지점의 x좌표? 그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일 때에는 얘는 최소를 만드는 x값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니? 얘는 최대를 만드는 x값이라고 불렀어요. 써줄게. 표정을 보니까 또 다 모르네. 여러분, 용어는 다 알아야 돼.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니네 중3 문제집 풀어보셨으면 두 가지를 물어봤어. 최대 최소 이 단원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최소를 만들 때 x좌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용어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불렀다? 최소를 만드는 x값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자, 얘는 최대를 만드는 x값이었다. 자, 용어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가 그냥 최대 최소 했을 때 기본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고등하고 이제 차이를 느껴봐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라는 사실은 똑같은데 고등하고 중등의 큰 차이는 이겁니다. x값의 범위가 제한이 있어. 무슨 얘기지?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자.
자, 그리고 범위 제한이 걸리는데 이따가 써주긴 하겠지만 이 범위 안에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 표현을 일단 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등호 기호에 반드시 등호가 포함이 돼야 돼. 이따가 얘기할게. 자,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범위 내에 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그래서 범위 내에 축이 포함되는 경우죠. 줄여서 그냥 축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말로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림을 그려줄게. 알아? 자, 아래로 블록일 때, 위로 블록일 때 다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아래로 블록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다고 쳐보고, 자, 위로 블록이면 이렇게 그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축은 어딨냐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x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그럼 중3 때는 자, 범위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 말은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든지 위로 블록 그래프든지 그래프를 봤을 때 필요 없으니까 제외시켰거나 없애버렸던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그림 그리고 바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범위에 제한이 걸려버리면 이런 거야. 자, 만약에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정확하게 제한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니네가 사용해야 되는 x 값들은 여기에서만 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를 쓴다 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x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존재할 것이고, 이쪽에서의, 자, 이거 좀 다시 그리자. 뿅. 자, 여기에 끝에 있는 x 값을 대입했을 때의 y 좌표가 당연히 존재하겠지. 얘도 당연히 y 좌표가 존재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양 끝에 있는 x 값들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여기를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으니까 얘는 FA라고 써도 되고요. 얘는 FB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럼 뭐라 그랬냐면 범위에 제한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다 사용하지 않고요. 노란색 범위 안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버려요. 자, 근데 설명을 위해서 지우지 않고 표시만 좀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사용한다라는 뜻이야. 뭐랑 비슷한지 알겠어? 니네 절대값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x는 2보다 작을 때에만 그려야 돼 라고 했으면 x가 2보다 작을 때에만 진하게 표시했지. 얘는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안 그렸지. 왜? 범위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지워버린 거잖아. 기억하지? 그거랑 좀 비슷한 거야. 노란색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이 흰색 부분은 쓰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최대치였어요. 그럼 주황색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제일 작은 함수값이 누구시냐면 점이 제일 밑에 있는 점이 누구야? 꼭지점이라는 거 알겠어요? 꼭지점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이때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게 무슨 값이다?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알겠죠? 자, 얘를 그냥 편의상 꼭지점의 축의 방정식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m을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fm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럼 위치를 보니까 누가 제일 작아?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제일 작지. 그럼 제일 큰 애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근데 분석해보자. 왜 얘보다 얘가 더 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봤을 때 A랑 B랑 보면 여기가 기준점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보다 B가 좀 더 멀리 있지. 그럼 생각해봐.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옆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함수값이 어때? 점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근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고 A보다 B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얘 기준으로. 그러면 얘보다는 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빨리 따질 땐 이렇게 합니다. 범위 안에 들어갔지. 누가? 축이. 다시 말하면 꼭지점이. 그때는 중3 때 공부했었던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사실이 안 변해요. 똑같아요. 쟤랑. 분석하고 외우면 돼. 근데 최대값은 우리 중3 때는 없었지. 왜? 계속 뻗어나가니까. 근데 얘는 주황색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했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점이 누구야? 얘야. 걔의 y좌표가 뭐가 돼? 얘가 최대값이야. 자, 우리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하지. 앞으로 쓸게. 수학 기호는 아니지만 주기학회에 쓸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야. 자, 그럼 누가 최대값이 된다? 꼭지점 축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생겨.
구분 지을 수 있겠죠. 멀리 떨어지는 애 찾으면 돼. 멀리 떨어지는 애. 자, 그럼 위로 불러올 때도 똑같다는 걸 느끼면 된다. 자, 이번에도 범위를 좀 나눠볼게. 얘를 이번엔 이쪽을 좀 길게 해볼게. 여기서부터 한 여기쯤까지만 나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x의 범위 요만큼만 줄 거다. 그럼 마찬가지. 요거 대입했을 때 y값이 요거 대입했을 때 y값이 있겠지. 얘를 a, b라고 했을 때 자, 얘가 fa고 얘가 fb가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 자, 꼭지점 아까 여기 m이라고 했잖아. 똑같이 여기를 축의 방정식 x는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때 대입했을 때의 꼭지점의 y좌표가 f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누가 제일 위에 있죠? 꼭지점의 y좌표가 제일 위에 있지. 그럼 얘가 최대값이야. 아,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프는 요만큼만 x좌표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 범위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그래프를 쓰겠다라는 얘기야. 여기는 안 쓰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점이 꼭지점이라는 거 문제 없지. 그럼 이거 누구랑 똑같아요? 위로 블록일 때 원래 중3 때 공부했었던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라는 사실과 똑같지. 이거 중3 거랑 똑같아. 근데 중3 때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고등 때는 있어. 어때? 제일 밑에 있는 점이 누구셔? 이 점이 있어. 걔가 최소값이야. 얘가 최대값이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규칙성을 보면 돼. 아까 잘 봐. 축이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원래대로 최소값이라는 게 똑같았는데 최소값, 최대값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최소값 찾았으니까 최대값 알고 싶은 거지. 최대값은 무조건 누구냐면 얘보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 최소값을 구한 입장에서는 나머지 값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일로 와봐. 위로 블록일 때는 축을 마찬가지로 범위 내에 포함하고 있었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라는 사실이 중3 때랑 똑같은데 그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찾고 싶대. 다시 말하면 최소값이겠죠? 그럼 그게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축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야. 규칙성 알겠지? 최대값, 최소값 안 변해요 중3 때랑. 근데 나머지 값 최소를 구했으면 최대값을 알고 싶고 최대를 구했으면 최소값을 알고 싶어. 근데 그 나머지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뭐다?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대입한 게 무조건 나머지 값이 되게 돼. 이게 공식이에요. 중3과의 차이점을 좀 알겠죠?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좀 써줄게 내가. 자, 이거 두 개만 좀 정리해줄게. 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은 중3 때랑 똑같다고 했죠? 꼭지점이 무슨 좌표? y좌표. 자, 최소값. 자, 최대값 입장에서는 무슨 값이라고 내가 불렀어? 나머지 값. 나머지 값. 뭐 대입하면 된다고?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대입하면. 그래서 쓴 거는 내가 여기 F, B라고 써놨죠? 그래서 그냥 F, B라고 쓸게. 자, 그럼 얘도 구분 지어보자. 자, 얘는 아이고, 말을 반대로 썼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아래로 블록이 아니죠. 아래로 블록이죠. 미안. 최소값이지. 미안해. 최대값인 거죠. 자, 맞지 이러면? 자, 다시 하자. 그럼 위로 블록은 이걸 쓰면 되는 거지. 최대값이 뭐가 되냐면 중3 때랑 똑같다. 꼭지점의 y좌표. 자, 근데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FA가 된다는 거야. 별로 안 어려워 여기. 괜찮아요. 쉬워요. 우리 저번에 했던 게 더 어려운 거지.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x의 범위에 축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만 눌러줘. 자, 범위 내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죠. 똑같이 그림 그려봅시다.
자,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축이 여기 있겠죠? 얘를 마찬가지로 x는 m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범위 안에 축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노란색 범위가 얘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좀 벗어나게 내가 아무렇게나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또 x의 범위예요. 이때 대입했을 때 조금만 더 줄일까? 요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꼭지점을 벗어난 범위에서 대입했으니까 이렇게가 제일 밑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입했을 때가 제일 위에 있는 점에 마찬가지로 y좌표가 돼.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어디만 사용하느냐? 요 범위만 사용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럼 꼭지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위로 블록일 때도 똑같아. 축이 존재하는 거. 자, 얘도 범위를 오른쪽에다 한번 설정해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x값의 범위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 각각 대입했을 때의 y좌표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그럼 여기 AB라고 했을 때 얘를 FA라고 써보자. 얘를 FB라고 써보자. 자, 그럼 생각. 아까는 내가 꼭지점에 y좌표를 다 썼다? 얘는 쓸 필요가 있을까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좀 독특하죠? 필요 없어. 그냥 안 쓸게.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A 대입한 게 여기 있고 B 대입한 게 여기 있지.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서 생기냐?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얘죠? 그럼 걔가 최소값이야. 제일 위에 있는 점이 얘죠? 얘가 최대값이야. 됐니? 자, 얘도 마찬가지.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특징이 뭔지 알겠어?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꼭지점 따위 관심 없어. 범위가 A부터 B래. 근데 A 대입하고 B 대입했더니 뭐가 탄생했어요? 최소값, 최대값이 탄생했지. A, B 대입해봤더니 최소값, 최대값이 탄생했지. 똑같지. 근데 뭐는 좀 달라. 얘는 A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얘는 A 대입한 게 최대값이지. 그럼 이걸 말로 외워? 그런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으로 외우면 돼.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범위 양 끝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가 무조건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인 거 알겠죠? 양 끝점 대입했을 때가 무조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돼. 자, 그거를 좀 줄여줄게. 그럼 얘는 뭐냐면 축을 범위에 포함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범위에 양 끝의 x좌표를 x값 대입한 게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죠? 그냥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그냥 양 끝에 대입하면 답 나와. 알겠지? 근데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큰지는 대입해봐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공식이 아니다. 그냥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접근 방식은 이런 거야.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해. 들어가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따질 때에는 중3 때랑 똑같아. 대신에 중3 때에는 없었던 최대값, 최소값이 고등 때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럼 그것까지 다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갔다 했을 때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양 끝에 있는 x값 그냥 다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큰 녀석이 최대값, 작은 녀석이 최소값이야. 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이거 얘기 안 했잖아. 왜 범위 안에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로만 표시했지만 이게 원래 뜻이 이거야. x의 범위를 a에서부터 b까지만 써먹을래요? 라는 뜻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만 써먹을래요? 라는 뜻이야. 등호를 다 썼죠? 그럼 등호를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봐. 얘 볼래? 내가 FA, FB가 최대값, 최소값이라 그랬지. 왜 대입했죠? 범위 안에 A가 들어가니까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범위에 A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식에다가 A를 대입해야 못해요? 존재하지 않는 숫자니까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존재해 안 해? 안 해. 얘도 존재할까 안 할까? 등호가 없으면 안 해. 얘도 사실 마찬가지지. 꼭지점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B 대입했을 때 나타나잖아. 근데 그 B가 만약에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대입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최대값을 정리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라. 적을 필요 없어, 노트 정리할 때. 알았지? 뭐를 해볼까? 자, 이거 봐봐. 얘를 범위를 만약에 이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 대입 못하죠. 그럼 얘보다 조금 작은 숫자는 범위 안에 들어가겠지. 그럼 걔는 대입해도 되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얘는 대입 못한다고 했는데 F1 값은 계산할 수 없는데 얘보다 좀 작은 숫자는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숫자를 한번 써봐.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보통? 얘보다 조금 작아. 0.9 9를 막 쓰고 싶지 않냐? 그럼 0.9999를 계속 쓰게 되면은 1보다는 조금 작잖아. 아주 미세하게 작잖아. 근데 범위 안에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F 0.9999를 대입하고 싶은데 이거 순환소수 아니에요? 0.9땡이죠. 찾아봐. 이거 바꾸면 뭐야? 분수로 바꿔봐. 뭐예요? 빨리 얘기해. 너의 대답에 쉬는 시간이 달려있다. 빨리 대답해라. 이걸 대답 못하면 어떡해?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꿨어? 네? 이게 9라고요? 빨리 생각해. 빨리. 어떻게 했어? 바꾸는 거. 빨리 바꾸는 거 있었잖아. 기억은 나요? 어떻게 했어요?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에 9를 썼잖아. 순환마디에 들어가지 않은 자리수만큼은 빵을 썼잖아. 안 들어가는 애가 없죠. 그 다음에 분자에 뭐 썼어요? 그래서 1이야. 이거 1이야. 자, F1이야. 대입해 못해? 못하지. 그럼 뭐 오류가 생긴 거 알겠죠? 1보다 조금 작은 숫자 대입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대입하는 게 불가능해. 그 말은 존재해야 안 해? F1 근처에 있는 값을 대입하는 것도 수학적인 개념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결론, 등호가 없으면 최대값 자체를 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 근데 이미 이건 니네 느꼈어. 왜 그러냐면 야, 잘 봐라. 최대값 얼마야? 2죠. 최대값 얼마예요? 1.99999? 아니잖아. 1.999도 1.9땡이잖아. 순환소수로 바꾸면 분수로 바꾸면 2야 이거. 그럼 2는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니네 부등식 같은 거 예전에 2학년 때 풀었을 때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문제는 등호가 다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신 대비할 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랑 논리 과정이 똑같아요. 결론, 최대값, 최소값 논할 때는 등호가 범위 안에, 자 이거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지웠나 본데 들어가야 돼. 얘도 범위 안에 등호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문제 풀 때는 문제 크게 잘못될 건 없어요. 왜? 문제에는 범위에 등호가 다 써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니네는 대입해서 푼단 말이야. 근데 왜 등호가 있는지는 좀 알고 계셔. 자,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최대값, 최소값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자. 고등버전에서는 최대, 최소가 언제 어떻게 나올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대부분 책에 있는 문제예요.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의 자, 최대값하고 자, 줄여서 쓴다고 했죠? 최대값하고 최소값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 그냥 이거 중상 문제야.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x의 범위 안 써있죠? 그러면 위로 블록이니까 무조건 꼭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지. 그럼 최소값은 존재해요? 아니요? 안 해요. 그럼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풀었을 때는 표준형으로 그냥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곱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하면 되지. 자, 그래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인 7이 최대값이다 라고 그냥 빠르게 찰 수 있지. 중상거다 중상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의 최소값이 2래. 자, 그때 B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적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 되죠? 얘는 아래로 불러주잖아. 그래서 얘가 최소값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그냥 6입니다 라고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문제 없겠죠? 푸는 거. 자, 그러면 범위의 제한이 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이거 좀 잘 보세요. x의 범위가, 자, 두 문제 정도를 해줄 건데 범위가 나 이래.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만 써먹으래. 자, 이렇게 동호가 다 있어. 알겠죠? 있어야 돼. 그때 어떤 함수가 요거래. 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범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경민아 잘 들어라. 자,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또 덥니? 또? 범위의 제한에 걸렸을 땐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얘 축부터 찾아. 표준형으로 바꿔 일단. 자, 바꾸면 이렇게 돼.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1인 거 됐죠? 그럼 얘가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 자,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3분의 1이다. 미안하다. 네, 3분의 1이요. 자, 범위 안에 어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중3 때랑 똑같다고. 얘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축이 여기 있는데 범위는 0부터 1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대값은 일단 꼭지점에 y좌표인 거 문제 없죠? 최소값은 무조건 나머지 값이 되는 거지.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그때 나머지 값을 찾는 방식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양 끝의 숫자 중에 하나를 대입한 게 나머지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 그럼 3분의 1 기준으로 보면 0이 더 멀리 떨어져 있냐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냐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머릿속에 수식선을 생각해봐.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 3분의 1이면 3등분 한 것 중에 이거잖아. 여기가 축이 누가 더 멀어? 1이 더 멀지? 그래서 1이 더 멀게끔 자 그냥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쯤이 0인 거고 여기쯤이 1인 거야.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판단하는 거 연습 좀 해야 돼. 숫자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 대입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요. 그냥 써줄게요. 계산이니까. 자, 3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서, 최대값이라서 그냥 3분의 1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범위에 들어갈 때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경우도 한번 연습해보려고 그래. 자, 범위 저거랑 똑같아요. 어떤 식이 자, 이렇게 생겼어. 마찬가지야.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는지 판단해. 자, 이번엔 표준형은 안 바꾸고 축의 방정식 공식을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죠. 맞나요? 그럼 계산하면은 2가 나오지. 자, 그럼 2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번엔 안 들어가. 그리고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구조니까 그림을 일단 그려보고 나서 축이 여기 있고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범위 안에 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이 여기쯤 있는 거고 1이 여기쯤 있는 거야.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쓰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0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위에 있고 1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밑에 있지. 따라서 F0 값 최대값, F1 값이 최소값이야. 알겠어요?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다. 함수잖아.
말로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면 그냥 되겠죠. 자, 대입하면은 1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알겠지? 그래서 틀이 이래.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지.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 범위 안에 안 들어갈 때에는 양 끝에 숫자 대입하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 너무 쉽다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오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렇게 안 나와. 고등이잖니. 중학교 때는 안 풀어봐도 뭔가 좀 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 있는 수준에서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번호는 3번. 자, 보세요. 이런 게 나온다. 일단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어. 자, 조금 어려워. 처음이니까 어려워. 잘 봐.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식이 이래.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죠. 전개하면. 그려봤나요? 그림 그릴 줄 아나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나는 했는데 선생님들은. 니네는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야. 4차 함수 이런 거 안 해. 나중에 미적분할 때는 할 거야. 4차 함수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내 그림이. 못 그리잖아. 몰라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지. 자, 괄호 안에는 이게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식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항상 뭐 했냐면 치워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쟤를 치워내요. 그래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느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3 문제 심화에도 이런 게 가끔 있는데 고등 때는 좀 많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지. 생각? 여기 있는 x의 범위가 얘의 범위예요. x 여기 써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 이거? t를 y라고 생각하면 이거 2차 함수 스타일이야. 써줄게 처음이니까. 2차 함수 구조인데 x와 t에 대한 2차 함수 구조인데 근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다? 0에서부터 3까지만 써먹으라고 제한이 걸려있는 거 아니야. 분석해줄게. 알겠어요? 그러면 범위 안에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다 보니까 우리 아까 그림 그려봐서 알겠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요만큼만 그래프를 써야 돼 라고 그래프를 잘라 먹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 아래로 블록 구조인 건 알겠죠?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에서 양수잖아. 사지마! 엎드리지 마. 저길 보고 있어. 잘 봐. 자, 했을 때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잖아. 그럼 당연히 모두 제한이 되려면 이 그래프 상에서 t에 관한 최대값, 최소값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미 두 문제 풀면서 체험했거든. t가 y 같은 애라고. 알겠냐? 그럼 그거를 마찬가지로 푸는 건데 이해할 수 있다니까. 자, 얘 아래로 블록구조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축이 있겠죠? 얘 축의 방정식 얼마냐면 x는 1이지. 그치? 1이야. 축의 방정식 계산하면. 그렇게 됐을 때 0부터 3까지래. 범위 안에 축이 포함돼야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케이스예요.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됐어. 그러면 중3 때 논리랑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무슨 값? 최소값. 정확히 쓰면은 t의 최소값인 거지. 자, 이해됐니? 대입하면은 얼마 나오냐? 1이냐? 1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범위가 0부터 3이잖아. 자, 1 기준으로 0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3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3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대충 표시만 하게 되면은 1은, 자, 0은 1보다 한 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쯤 0이라고 생각하고 3은 1보다 두 칸 떨어져 있잖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여기쯤 2라고, 3이라고 생각하자고.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렇게만 살아남는 거야. 그때 누구를 대입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 대입한 게 나머지가 이 그림에서는 최대값이 되는 거지. 누구의? t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됐니? 대입하면 얼마야? 9, 11 5냐? 5 나오지.
따라서 치환을 한 녀석을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다 보니까 t값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제일 작은 거 1부터 제일 큰 거 5까지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 자,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버리면서 치환한 문자 t를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t값도 1에서부터 5까지의 범위 제한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치환한 문자는 범위의 제한이 걸린다 이렇게 불러요. 치환한 문자 t가 범위의 제한이 걸렸잖아.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좀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중3 때는 그냥 다 치환해서 그냥 풀었어. 답을 다 풀어 제꼈는데 고등 때는 범위의 제한이 걸릴 때 이렇게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왜 했냐면 잘 봐라. 이거 t 문자로 치환했잖아. 녹색 네모 박스 친 거.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지. 이건 무슨 구조지? t와 y에 관한 2차 함수 구조죠. 뭐라고요? t와 y에 관한 2차 함수 구조예요. 처음이니까 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다음부터 풀 때 말로는 할 거야. 중간에 거 써드리겠지만 잘 들어라. 그럼 마치 t가 뭐 같은 거냐? 원래 우리가 2차 함수 봤을 때 기준으로는 x 같은 애야. 근데 그 x 같은 애의 범위가 여기 써있잖아. 그럼 얘는 x 값의 역할을 하는 t의 범위가 1에서부터 5까지 범위에 제한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돼. 사실 이거를 계산한 이유는 치환한 식의 x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의 범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범위를 찾아낸 거야. 그럼 범위 찾는 거를 두 번 해야 된다. 여기서 한번 계산하고 여기서 또 한번 계산해. 알겠죠? 자, 조금 어렵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였거든. 그럼 이 녀석 갖고 찾으면 끝이야. 그림을 그리자. 자, 얘도 아래로 볼록이죠? 이 그림도. 그럼 아래로 볼록도 그래요. 어이? 근데 얘는 추계 방정식이 1이네? 근데 얘는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t는 1이라고 쓰자. x가 아니지 얘는. 근데 범위가 1부터 5잖아. 생각. 1부터 5까지 범위에 축이 들어가는지 판단하라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t가 딱 들어가지? 그럼 얘는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범위를 한번 체크해보면 1부터 5니까 여기가 1이라고 표시해놨고 여기쯤 5라고 하자. 살아남는 그래프는 딱 이것만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그 녀석을 대입하는 게 최소값이었지. 그래서 f1 값이 그냥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찾으라는데 얘가 이미 제일 왼쪽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는 얘밖에 없죠. 그럼 무조건 고민할 것도 없이 이거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자, 그래서 5를 대입하면은 10이니까 16이 돼. 그래서 F1 계산하면은 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 이거고 최대값이 이거다라고 찾아야 돼. 자, 과정 다시 얘기한다.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치환한 녀석을 다 써먹은 게 아니라 x 자체가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었고 치환했을 때의 x가 우리가 늘 썼던 그 x야. 그러다 보니까 범위 안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치환한 문자가 y 같은 애란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 y 같은 애 범위를 최대값, 최소값 찾는 이 그림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찾아. 그 녀석이 뭐가 되냐면 치환한 식의 x값 같은 애가 되는 거지. t와 y에 관한 2차 함수. 그럼 이 녀석의 x값 같은 녀석의 범위가 얘가 된다고. 앞에서 찾은 거. 그럼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기준으로 다시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에서 봤을 때 최소값,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축이 범위에 들어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석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책에 있는 문제다. 숙제 나갈 거다. 꼭 연습하세요. 처음이니까 조금 어려워. 알겠죠? 자, 됐나? 자, 응용의 첫 문제였고요. 딴 것도 해보자. 자, 몇 개는 책에 없는 문제들 내가 좀 뽑아왔어. 근데 어려워하는 문제 위주로 내가 좀 뽑아온 거거든요. 아, 이거 예제를 안 썼구나. 재영아, 여기 한 번만 더 눌러줄래? 가운데 쯤에 안 되는 쌤 이거 뭐예요? 뭐 창 떴지? 그거 무시해. X 표시 누르면 돼. 어디 눌러? 아무 데나 눌러.
창문 껐어? 네. 응. 자, 계속 할게요. 그렇게 있지 마. 뭘 그러고 있어. 팔꿈치 내리고, 넌 좀 그만 좀 자. 다리 뻗지 말고 의자 땡겨서 앉고, 그러면 나라도 자겠다. 어? 수면실 왔어요? 자, 푹 자시네 그냥. 엄마한테 칭찬 있는 거 다 해줬더니 나 이렇게 빼시네? 어? 열심히 하는 거 칭찬해줬더니 나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졸지 말고. 지금 나 뒤에 문 조금만 열어줄래? 그거 됐어요? 자, 보자. 잘 봐라. 어려워. 처음이라서. 되게 어렵진 않고 생소해서 어려운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선생님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등식 단원부터는 좀 어려워. 근데 그 앞에가 우리가 내신 대비 하기 전까지 들어갈 내용들이 될 텐데 그 앞에는 처음이어서 생소해서 어려운 거지 몇 번 해보면 쉬워. 냉정하게 얘기하면 2차 부등식 여기 부등식보다는 어려워. 미리 얘기해 줄게. 그 뒤에는 다 어려워.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 처음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x의 범위가 다음과 같고 관계식이 이런 게 주어져 있어. 그때 뭐를 물어봤냐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 응? 선생님, 얘는 이차함수가 아닌데 어떻게 최대 최소를 따져요? 되게 이상하지? 관계식을 한번 보자. 잘 봐라. 물어보고 있는 건 x 곱하기 y거든요. x 곱하기 y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야. 이거 x랑 y에 관한 관계식이지. 그리고 범위가 뭐가 주어져 있냐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x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y를 좀 없애버리고 싶어. y는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y는 2x-8이라고 정리해. 이게 식에 대입한 거잖아.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그래서 y 자리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로 열고 2x-8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전개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라는 무슨 구조가 되냐면 2차식이 탄생이지. 자, 물어보고 있는 게 뭐 물어본 거죠? 주먹진 거의 최대 최소 물어봤다? 그러면 주먹진 녀석의 정체가 얘라는 관계식이 줬어. 그러면 주먹진 게 y 같은 애고 얘는 그냥 x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럼 전체 식이 무슨 구조가 돼요? 얘는 얘라는 것 자체가 2차 함수 구조야. 그냥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라고. 두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관심 갖고 싶은 건 이거 자체의 값을 알고 싶은 거라고. 그냥 하나야 하나. 오케이? 자, 근데 왜 y를 소거시켰냐? x의 범위를 알고 2차 함수라며 범위에 제한이 걸렸네? 그럼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되겠죠? 뭐부터 찾아? 축이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찾으세요. 자, 그럼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게. 바꾸면 2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 축의 방정식이 x는 2죠? 범위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자, 그림도 그려봐. 아래로 볼록이잖아. 축이 x는 0부터 네, 그러면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5가 2보다 3칸 떨어져 있지. 0은 2보다 2칸 떨어져 있지. 그러면 5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겠네. 됐나? 그러면 최대값은 5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안 변하죠.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꼭, 자, 축의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했어. 자, 그래서 2 대입한 거 5 대입한 거 각각 찾으면 마이너스 8 나오고 10 나와. 답이에요. 알겠죠? 과정만 이해하면 돼. 관계식 만들어냈잖아. 주어져 있는 조건을 내는 거죠. 알겠지? 자, 이렇게 식을 하나씩 만들어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몇 가지를 더 해볼 거야. 이게 좀 어려워하거든 애들이. 지금 푼 문제부터 해서 다 어려운 거야. 근데 내 가사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오늘 첫날이니까 이게 생소해서 그런 거야. 몇 번 풀어보면 거기서 거기야.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 직선 맞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야. 경민아 앞에 봐. 했을 때 위의 점이 a, p래요. 그때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저기에서 마치 x 곱하기 y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최대값을 안 줬다 이걸 안 물어봤다. 이유가 있겠지? 못 구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일단 얘네들의 생각은 이렇겠습니다. 저 직선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a, b를 대입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치 저쪽에 있는 관계식과 비슷한 애가 만들어져. 자, 그럼 보아라. 얘는 범위에 제한이 없지. 얘는 있는데.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는 좀 무시하고 어쨌든 니네가 뭔가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존에 있던 관계식을 대입해가지고 찾았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싶은 거에다가 얘를 좀 대입하고 싶어. 그래서 저것과 같은 과정인 얘를 B는 하고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물론 A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난 그냥 A는 하고 정리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B 자리에 넣었으니까 4-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이거 A에 관한 2차식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똑같은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주먹진 녀석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얘를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해. 그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2에 A-2의 제곱 플러스 8이야. 이 녀석에 대한 뭐가 나타나냐면 2차식 구조가 만들어질 거야. 내가 알고 싶은 이 녀석이 이런 관계식이 있대. 그러면 A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해도 되죠. 됐나?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 보니까 제한된 범위가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불러? 아래로 불러기잖아. 축은 물론 A는 2죠. 그쵸? 범위 안에 제한이, 자, 범위가 제한이 없어. 그러면 전체 그래프를 다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중3 때랑 똑같지. 그럼 아래로 고를 때 최대값이 존재했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번 뒤에서 최소값만 물어본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2 대입하면 뭐 나오냐? 8 나오죠. 그래서 8이다가 8이야. 알겠지? 계산은 그냥 쭉 다 한다 내가. 이 논리 과정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산은 니네 몫이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실수 xy래. x랑 y가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은 1일 때 자 뭐를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의 자 이번엔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쟤는 범위에 제한이 없었죠. 얘도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현재 조건에서는. 근데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니네가 좀 머리를 쭉 펴세워서 봐야 되는 게 이멘트가 왜 있을까를 좀 의심해야 돼. 왜 실수라는 표현이 있었을까? 응? 왜 실수라는 표현이 있었을까? 그리고 관계식은 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너네들의 머릿속에 드는 건 쟤처럼 대입하고 싶지 않냐?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앞에서 뭔가 학습을 해봤으니까 얘를 y제곱은 1-x라고 정리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여기 전체에다 대입해야 되죠? y제곱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얘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손바닥 가리개 전체가 하나야 하나. 그럼 얘의 최소값을 알고 싶은데 최대값을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관계식이 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거잖아. 표준형으로 또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이 돼. 얘 위로 블록이잖아. 범위에 제한이 없네?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니까 답은 8인가요?
이거 의심해야 된다. 왜 있을까요? 일로 와보세요. y의 제곱이 1-x와 같다 그랬지. 근데 잘 들어. 이거 숫자 개념을 모르면 애들이 답은 맞아도 틀린 경우가 많은데 y의 제곱을 뭐라고 읽을 거냐면 실수의 제곱 아닙니까? 실수의 제곱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실수를 제곱한 건 무조건 범위가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공부했지. 그럼 니네가 사실 이거 딱 체인지 했을 때 노란색으로 변경했을 때 y의 제곱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원래는 설정을 해야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알았어요?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실수라는 것 때문에 이 범위를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 얘들이 눈치를 보고 있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1-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만들어졌잖아. 그럼 여기에서 x 자체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가 탁 만들어지죠. 숨어있는 거야. 얘는 범위의 제한이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반대쪽에 뭔가 숫자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 얘도 어쨌든 없었던 범위의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아. 자, 그림 그려놨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은 당연히 -2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어디만 쓰겠어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쓸 거야. 찾아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통째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최대값. 얘가 최대값인 게 변화가 생기니? 안 생기니. 범위 안에 살아있잖아. 제일 위에 있는 점이잖아. 답은 맞아. 문제는 이 과정을 안 쓰면 다 틀린다. 무슨 풀입니까 이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그냥 맞은 거지. 알겠죠? 놓치는 개념이라서 내가 그냥 하나 풀어줬어. 알겠지? 어찌됐건 답은 얘가 나와야 돼. 자, 보자. 자, 이번엔 이렇게 나왔다. 이번엔 대놓고 범위를 줬네. 자, 조건이 많이 있어. 그때 자 2x y의 제곱에 자 이번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한번 다 구해보자. 자, 앞에서 많이 학습을 했으니까 뭐 하고 싶어? 또 대입하고 싶지? 이거를 또 y는 2-x로 대입을 할 거야. 여기에다가 이번에 y에다가만 대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x-2-x의 제곱이 탁 되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표준형까지 바꿔줄게. -x-3의 제곱 플러스 5라고까지 만들어져요. 자, 얘는 위로 볼록 그래프인 거 알겠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축이 바뀌는 축의 x는 3이 되겠네.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럼 선생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x는 0이면 얘보다 왼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0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남는 그래프는 요만큼을 쓰면 되는 거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최대값은 5 찾았다 치자. 최소값 어떻게 찾을까? 계속 내려가잖아. 뭔가 이상하지. 뭔가 잘못 풀었다는 걸 느껴야 돼. 알겠지? 두 개 다 물어봤다는 얘기는 있어. 알겠어요? 자, 니네가 지금 안 건드린 조건이 뭐냐면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써먹었잖아.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이것만 얘기했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잘 봐라.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y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아이고 지워버렸구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상성이 돼버렸잖아. 얘는 문제에 대놓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 있는 y가 조건을 변형하다 보니까 여기도 있잖아. 잘 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변형을 한 이 녀석도 y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를 사실은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또 놓치는 부분이야 이게. 어렵지. 조건을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x 자체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그 다음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또 있었잖아. 자, 그럼 따라서 이 범위론에서 진짜 x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사용해야 돼. 좀 어렵죠? 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야. 쭉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꼭지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야. 다 지워야 돼. 지워. 자, 원래 그림이 이랬잖아. 그랬을 때 2는 3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겠죠? 여기쯤 2가 있다고 쳐보자.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것만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잘못 그렸다. 원래 아까 여기 위에가 5였죠? 그랬을 때 0 대입했을 때가 제일 밑에 있고 2 대입했을 때가 제일 위에 있지. 그래서 각각 대입한 게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돼요.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고요. 2 대입하면 4가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좀 어렵죠?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이야. 뭐 배웠는지 내가 어떤 거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했나? 이해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아닌 것 같고. 알겠지? 자, 이거 복습 잘 해놔라. 알았지? 이거 좀 어려워 보이네. 자,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섭섭한 것이 또 도형 활용 문제가 있거든요. 도형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실 도형 문제는 니네 중3 때 했었던 활용 문제랑 차이가 크게 없어. 근데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2cm짜리 변이 하나가 딱 있는데 적당히 잘라가지고 여기쯤 잘라다 쳐보자. 적당히 잘라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여기랑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남은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사각형이고 직각이등변. 자, 그랬을 때 뭐를 물어봤냐면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에 자, 문제에서 여기를 x라고 줬어. 일 때에 x를 찾아보세요라고 했어. 뭐 물어본 거야? 최소값 물어본 게 아니죠. 최소일 때의 x니까 얘는 최소를 만드는 x값 물어본 거야. 알겠지? 내가 아까 썼던 용어 기억나죠? 최소를 만드는 x값 물어본 거야. 그럼 생각. 이거 어디에서 나는지 기억은 나냐? 둘은 최근에 했으니까 모르고 나머지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야. 이거 언제 했어? 중3? 센 문제집에 있던 거야. 후덜덜.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 중3 문제를 왜 갖고 왔을까? 고등 때랑 중등 때랑 다른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답은 똑같아요. 풀이 과정에 다른 거죠. 자, 뭐하라? 얘를 x로 놨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12-x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럼 넓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넓이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겠지. 그분을 y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고 직각이등변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x 곱하기 12-x니까 제곱해도 되지. 설마식은 세울 수 있겠지 이거를. 자,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2분의 3에 x-4의 제곱 더하기 48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럼 니네 중3 때 답 이렇게 냈다고. 꼭지점, 자 이거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잖아. 꼭지점의 x좌표가 4잖아. 그럼 4 대입했을 때 최소값 뭐가 나온다? 48이 나와요? 라고 중3 때는 대답했다. 오케이? 중3 때는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니까 중3은 끝이야 그게. 근데 이번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을 때는 좀 다르게 풀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퍼왔을까? 잘 봐. 그림을 그릴게. 자, 이거죠. 현재까지는 범위에 제한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여기 있는 x의 정체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x도 변의 길이고 12-x도 변의 길이지. 그렇니? 도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x라는 변의 길이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음수가 돼도 안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범위의 제한이 걸린다는 걸 얘도 내가 지금 몇 개 풀어준 거 보니까 숨어있는 범위들을 이렇게 찾지 않았어? 맞지? 걔랑 똑같은 거야. 숨어있는 범위를 찾아야 돼. 고등 때는 내가 지금 말하는 계산 과정을 안 쓰면 틀려요. 중3 때는 이것까지 잘 안 물어봐. 왜? 중3 과정에서 범위를 물어보는 건 고등 과정이거든. 그냥 그때는 꼭지점 찾아서 쓰면 답이야. 단순하단 말이야, 중3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범위의 제한이 어떻게 걸리냐면 x도 변의 길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직각이익면삼각형에서의 12-x도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돼. 이거 연립부등식이죠? 맞나요? 그럼 x의 범위가 정직하게 못 때릴 거야, 이 자식아. 등 들고 있어. 아니야, 계속 들고 있어. 자,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선생님! 범위의 제한이 걸렸는데 아까 등호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쵸? 뭐야 이거? 그렇게 되잖아. 자, 일단 표시해봐봐. x가 0하고 12랑 사이래. 축을 포함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x가 0이 여기쯤 있고 12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알지 않냐? 훨씬 멀리 떨어져 있잖아. 여기 10이라고 생각해봐.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 최소 1대야. 최소값 가져요 안 가져요? 1 대입한 게 최소값이잖아. 최대값은 관심이 없죠. 최소 1대만 물어봤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 그림에서는 최대값 구해봐 라고 했을 때는 1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점은 대입할 수가 없어. 얘도 대입할 수 없어.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일단 최소값만 물어본 거야. 최소 1대라고 하긴 했지만.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중3 때처럼 답이 똑같이 48이야. 그럼 그거를 만드는 x값은 누구예요? 얘죠. 답은 얘가 맞아. 중3 문제랑 똑같지. 근데 무슨 차이가 있다? 이거 계산해서 그림에다 표시하고 범위를 체크했더니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이것까지 서술을 해야 돼. 고등 때. 근데 중등 문제는 다 범위에 꼭지점이 들어가게끔 나누는 문제만 나왔어.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꼭지점의 좌표 찾아서 찾는 거야. 답 낸 거야. 알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지. 선생님들 이거 풀면서 머릿속에 이 생각을 계속 했어. 근데 니네는 교육과정이 안 들어가니까 아직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니까 얘가 답이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느낌이지. 내 입장에서 그렇지만 니네들도 그렇게 돼야 돼. 알겠죠? 범위가 제한이 걸렸어. 원래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센 문제다. 내가 일부러 센스 뽑았어. 새로운 문제 갖고 와서 뭐해? 기존에 있던 걸로 하는 게 제일 낫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까먹어졌잖아. 네? 문제를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기억나냐? 자, 얘 부채꼴에 둘레의 길이, 호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호의 길이 생각하지. 둘레의 길이가 28이래. 뭐를 물어봤냐면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짤 문제. 자, 시작은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x라고 넣어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코의 길이를 뭐라고 놔? 28-x가 아니라 2x라고 놔야 되겠지? 됐니? 넓이가 최대일 때래. 넓이가 최소일 때래. 넓이에 관한 관계식을 세웠잖아. 그럼 얘도 넓이에 관한 관계식을 세울 건데요. 자, 넓이 y라고 했어. 무슨 식 쓸 거야? 2분의 1 r을 써야죠. 공식 모르는 사람
끊는다. R L 이거지. 공식 모르면 못 풀겠죠. 그쵸? 중심각을 모르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49라고 나와. 중3 때 이렇게 풀었다고. 최대일 때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아 위로 블록이네.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니까 그거를 만드는 x좌표는 7. 끝.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도 범위에 제한이 걸릴까요? 걸리죠. 부채꼴이 존재하려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지 않겠냐? 이해됐냐? 따라서 얘도 범위 설정을 좀 하시면 반지름 자체가 0보다 커야 될 것이며 심지어 코의 길이도 양수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28-2x도 0보다 커야 돼. 됐니? 그러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계산하면 14보다 같다죠? 또 범위의 제한이 돼. 중3 때는 안 풀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죠? 내가 좀 선행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의 장점은 뭐냐면 조금 더 다지기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중3 대용이잖아. 장점이 없지 않아 있어, 선행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지. 자, 그럼 어쨌든 답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만 느끼면 돼. 위로 블록이야. 축의 방정식의 x는 7이래. 범위 안에 들어가죠? 최대값 존재해요, 안 해요? 하겠지.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최대값이잖아. 그래서 최대일 때가 반지름이 7이게 답이야. 중3 때랑 차이가 없잖아. 그치? 자, 그림 그리는 건 이런 거죠. 0부터 14니까 0이 여기 있고 14가 여기쯤 있겠네. 근데 얘는 정확하게 0하고 14 정확하게 가운데 숫자지. 가운데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렇게만 살아남아. 어쨌든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라는 걸 변하면 그래서 중3 때 그냥 자연스럽게 풀었어. 근데 지금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거 꼭 보고 느끼셔야 돼요.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것도 센에 있는 문제야. 자, 이건 기억할 것 같은데? 니네 그린 책에도 있었고 센에도 있었거든? 이건 참 내 내신 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10명 중에 한 8명은 틀려. 잘 봐라. 니네는 좀 맞았으면 좋겠어. 자, 12 이거다. 위로 블록이다. 축도 존재하겠죠. 근데 이 위로 블록 내부에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딱 접하게끔. 자, 이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에 둘레의 길이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어떻게 했니? 문제집 푼 사람 이 문제 봤을 걸 한번? 자, 일단 내가 축을 좀 이쁘게 안 그려서 다 지웠는데 자, 이게 축이죠. 그리고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바꿔볼까? 마이너스 8인데 자, 좀 이따 바꾸자. 일단 설명 좀 하고 하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몰았으니까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어?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 자체가 바꾸면 축의 방정식을 좀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의 x는 4야. 정확하게 안에 꽉 껴있는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인데 그럼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길이들의 합을 알고 싶은 거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뭐부터 시작했는지 알아? 야, 그럼 이거는 기억하냐? 1차 함수 때 위에 점 하나를 찍어서 수선을 내렸어. 직사각형의 넓이 아니면 둘레의 길이. 계산하는 문제 혹시 기억해? 이거 풀 때 시작이 뭐였죠? 위의 점의 좌표를 몰라서 x좌표를 a로 놓고 시작했지. y좌표는 어떻게 돼? a를 대입한 녀석이 y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4가 됐다. 중학교 문제야. 알겠어요? 시작은 뭐다? 점에 x좌표를 미지수를 넣었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 아무거나 미지수를 하나 탁 쓰는 거야. 선생님은 여기를 미지수 한번 해볼게. 여기. 얘 x좌표. 그럼 생각. y좌표는 어떻게 대입하면 되잖아. 그때의 y좌표가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a가 되죠. 그러면 질문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가 1사분면 점이니까 양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녀석하고 똑같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 하나 찾았다. 자, 세로의 길이가 a의 제곱 마이너스 8a라는 걸 찾았어. 가로의 길이 어떻게 할까요? 잠깐 보세요. 가로의 길이.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이 내부에 꽉 껴있고요. 이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x는 사기진으로 소위 말하는 대갈코마니가 된단 말이야. 저것다 피면 포개진다고요. 그 말은 뭐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폭이 똑같아야 돼. 저 파란색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면 말이야. 근데 이미 나와 있어. x는 4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칸이지. 여기가 a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지. 그럼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해요? 4에서 a를 빼면 되잖아. 그래서 4-a입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 얼마야? 8-2예요. 세로의 길이도 찾았어.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세울 수 있지. 둘레의 길이를 y라고 생각하고, 물론 내가 설명상 a라고 했지만 원래 얘는 x 같은 애야. 자, 일단 a로 쓰고 나서 바꿀게. 가로랑 세로를 다 더하면, 자, 가로가 8-2a였죠?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a였죠? 근데 둘레니까 두 개 있잖아. 곱하기 2 해야지. 맞냐? 맞죠? 자, 그럼 계산 하면, 이거 내가 따로 계산을 안 해왔어. 그냥 계산하자. 얼마냐? 마이너스, 어차피 이거 묶어야 되니까 전개해서 마이너스 2a의 제곱이고 6a니까 12a가 되고 16 이렇게 되죠? 표준형으로 또 바꿔야겠네. 자, 마이너스 2에 a의 제곱 마이너스 6a니까 9를 더하고 빼면 되지. 자, 저 바꾸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플러스 18이니까 자 34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랑 y좌표가 3,34네. 분필 들고 있으라 했다. 꽉 쥐고 있어라. 맞냐? 그러고 있어. 꽉 쥐고 있어. 자, 니 분필 널 째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냐? 딴 데 보면 콧구멍으로 들어간다. 졸지 마. 졸지 말라고 하냐. 멍 때리지 마. 언제까지 멍 때릴 거야. 자, 그래서 최대값은 일단 34야. 근데 똑같아. 범위에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범위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 A의 범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자, 이거 그래프 보면서 한번 판단해봐봐. 야, 원래 풀 때는 세로의 길이가 빨간색이 이거죠, 이거.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이거잖아. 그럼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A는 출처가 누구셨어? 이 점의 x좌표지. 근데 얘가 1사분면 점이니까 A는 원래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의 제한은 뭐냐면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범위가 일단 생겨. 됐어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8-2a였잖아. 8
마이너스 2a였잖아. 그럼 얘도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지. 맞니?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묶었을 때 범위가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0부터 4 사이에는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축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위로 블록이 있는 축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 또 따져야 되는 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있죠? 얘도 변의 길이잖아요. 맞냐? 그러면 얘도 원래는 양수일 때를 따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돼. 이런 거 풀어봤어요? 1차 고등식은 풀어봤는데 2차 시간 안 해봤잖아. 이거 여기서부터 내가 어렵다고 하거든. 아직 안 배웠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는 만약에 니네 학교에서 이게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나오면 사실은 안 돼.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나왔으면 그냥 이것만 갖고 풀면 그냥 답이 나와. 이건 범위가 아니거든. 2차 고등식 풀면 안 되잖아. 중학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는 범위 따지는 거 자체를 물어보지 않아.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만 찾으면 답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중3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세네 문제를 풀어드렸죠? 결론은 중3 때에는 범위를 따지지 않고 그냥 꼭지점만 찾아서 답을 냈지만 고등과정에서는 반드시 범위를 따지 안 따져? 따져서 서술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중3 때 문제가 비슷한 게 고등 문제집에도 있어. 도형 같은 게 특히. 아시겠어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